내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살 권승민 군. 유서에는 아이가 지난 9개월 동안 당한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승민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는 한때 제일 친했던 같은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승민이가 남긴 A4 용지 내장 분량의 유서가 공개되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단순한 자살로 지나칠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악몽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서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군은 승민이가 온라인 게임을 잘 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알려주며 캐릭터를 대신 키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이었기에 승민이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승민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그로 인해 서군과 우구는 승민이의 집에 자주 놀러와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어느 날 서군의 게임 캐릭터가 해킹을 당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군은 해킹당한 캐릭터를 복구하라고 재촉했고, 아이템 구매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이들은 승민이의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강제로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갈취한 돈은 간식과 PC방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들은 숙제를 대신하게 했고, 담배를 억지로 피우게 했으며 공부하지 못하도록 문제집을 빼앗았습니다. 고급 겨울 점퍼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자신들끼리 배달시켜 먹은 뒤 음식값은 승민이에게 계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승민이는 이런 강요와 괴롭힘에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고, 가해 학생들은 점점 승민이를 노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이가 참다 못해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가해 학생들은 집에 있던 목검을 휘두르거나 이종격 두기용 글러브를 끼고 폭행했습니다. 또 승민이의 휴대전화로 매일같이 위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불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전깃줄을 목에 감은 채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가해 학생들은 승민이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부모의 귀가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승민이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망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승민이는 12월 20일 오전 7시 출근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자신이 살던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서 멍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지속적인 구타의 흔적이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승민이가 숨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부 멍은 푸른빛을 넘어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폭행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승민이가 남긴 유서 곳곳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이 반복됩니다. 그는 가해자를 향한 분노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많이 탓하고 있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도 힘들었겠지만 유서 속에서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자신을, 엄마에게 돈만 달라고 해야 했던 자신을 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승민이는 스스로를 효도 한 번 못한 아들이라 표현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가족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했던 아이였습니다. 승민이는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불효일 것 같다고 적으며 부모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달라며 마지막까지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승민이의 자살 소식을 듣고서도 웃고 장난을 치며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서군과 우구는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 가운데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유가족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해 일부 감형된 형이 선고됐지만, 이마저도 가해자들은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단순한 아이들 간의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수법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의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